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르주 브라상스의 레코팽 다보 한 배 탄 동지들의 가사를 함께 봤죠. 예. 아, 근데 조르주 브라상스의 건강은 50년대에 이제 안 좋아져요. 적신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60년대 접어들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60년대 후반 그가 발표하는 작품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70년대 파리를 떠나 북부 프랑스 브르타뉴 시골로 거처로 옮긴 후에 1977년 이미 많이 쇠약해진 몸으로 은퇴 공연을 한 조르주 브라상스는 1981년 60세의 나이로 고향 세트에 묻힙니다. 조르주 브라상스는 1967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시부문 대상을 받습니다. 그랑프리 드 포에지 받습니다. 조르주 브라상스가 들어가며에서도 언급했던 시인 프랑스와 비용과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샤를르 보를레의 문학적 전통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며 본인 자신도 그것을 잘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쓴 가사와 물쓸 틈 없이 어우러져 작용하는 선율의 힘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그 힘의 뿌리는 저작거리에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 조르주 브라상스는 70년대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꼽힌 거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조르주 브라상스의 작업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20세기 유럽이 끊임없이 진통을 겪고 있는 소위 진영의 대립에 대한 그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그의 평생의 작업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1972년에 발표한 무릴 뿌르데지데에는 이념에 목숨 걸다라는 노래는 조르주 브라상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죠. 여러분도 한번 조르주 브라상스의 마음을 느껴보시죠. 그럼 이 노래의 전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념에 목숨 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멋진 이념이야. 나는 그러지 않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내 보기에 이념에 목숨 거는 이들은 압도적인 떼거리들이야. 죽으라고 고함 지르며 한 무더기로 나에게 달려들어 나로 하여금 내 오만 방자한 뮤즈의 여신을 비난하게 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게 하여 그들의 진영에 합류하게 하다니. 물론 나로 말하자면 통째로는 아니고 아주 작은 의혹의 불씨는 남겨놨지만 이념에 목숨 걸기?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 지체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판단되면 다른 세상을 향해 집을 나와 느릿느릿 걸어보는 게 어때? 왜냐하면 강요된 속도는 자칫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니까. 내일이면 사라질 이념을 위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생각해봐. 지금 얼마나 씁쓸하고 분통 터지겠냐고. 신에게 영혼을 바쳤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다고 후회하게 된다면 말이야. 이념에 목숨 걸기?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신앙에 목숨 바치기를 설교하던 비잔틴 제국의 총대주교 장 부시는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혀로 불렸는데 가만히 보면 천국보다는 지상에 기꺼이 머물렀으니 이념에 목숨 건다는 것
이 멋진 이념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떠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념에 목숨 걸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결국 그들은 이념을 실천하지는 않을 거라고. 거의 모든 진영에는 메두사처럼 여러 개의 목숨을 갖고 오래오래 잘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따라서 내 결론은 이래. 이들은 혼잣말로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할 게 분명해. 이념에 목숨 걸기. 아,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궁극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이념을 앞세우며 그 모든 이런저런 진영들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설들을 풀어내는데 신입 희생자들에게 질문은 분명해. 이념에 목숨 건다는 것? 이건 정말 멋져. 그런데 그 이념이란 게 도대체 뭐야? 문제는 그 진영들의 설들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서로 비슷해서 말이야. 엄청난 플래카드를 들고 다가오는 진영의 순애들을 보라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주저하며 무덤에서 등을 돌리지 않겠냐고. 이념에 목숨 걸기? 아,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생각 좀 해볼까?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대참사들이 꼭 필요했던 거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진즉에 뭐라도 조짐이 보여야 했을 거야. 그 많은 결정적인 밤들을 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간 후에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봐도 여러 번 봤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황금의 시대는 끊임없이 연기되어 왔던 사정이란 말씀. 신들은 언제나 목마르고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을 테니 그것은 결국 죽음이고 죽음은 영원한 재림. 이념에 목숨 걸기? 아,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오 너희 모든 당파 선동자들아 오 너희 모든 사이비 사도들아 먼저 죽어다오. 우리가 양보할 테니 뒤는 우리에게 맡기고. 하지만 제길 제발 부탁인데 다른 사람들은 살게 좀 내버려 두라고. 삶은 대략 여기 지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사치인 셈이라서 말이야. 어쨌거나 죽음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누군가가 나서서 죽음의 시중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말이지. 이젠 더 이상 교수대 주변을 빙빙 돌며 죽음의 춤을 추는 일이 없기를. 이념에 목숨 걸기? 아, 멋져.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예, 나에게는 왠지 이 곡을 쓸 무렵 요양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조르주 브라상스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가사의 행간에 실었을 거란 느낌이 적지 않게 듭니다. 1966년 조르주 브라상스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죽음을 다루는 세트의 해변에 묻히기를 바람. Supplique pour être éter à la plage de Sète. Supplique pour être enterré à la plage de Sète. 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그의 대표곡 중의 하나이며 브라상스 특유의 선율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사실 이 노래로 프랑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조르주 브라상스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보다 10년 전 그가 1956년에 발표한 르 테스타몽, 유언이란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다 문득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조르주 브라상스의 존재감이야말로 그의 본질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조르주 브라상스를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체 가사를 한번 보죠. 내 마음은 정말 흐느적대는 버들가지처럼 슬플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 나를 보살펴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면 말이지. 어이 자네, 이 위로 내가 잘 있는지 한번 보러 오지 않겠나? 아이쿠,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니. 이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 떡갈나무건 소나무건 아직도 튼튼히 잘 자라고 있겠지? 내 관을 짤 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덤으로 가야만 한다면 난 가장 먼 길을 택해 갈 거야. 난 늦장 부릴 거고 농땡이 칠 거라고. 어떻게 뒷걸음 치지 않고 삶을 끝낼 수 있겠냐고. 장의사 직원들이 혀를 차고 툴툴대도 난 상관없어. 장의사 직원들이 날 또라이라고 뭐라 해도 난 상관없어. 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가능한 한 가장 먼 길을 돌아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러 가기 전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귓전에 말이야. 난 한 번 더 불타는 사랑에 빠지는 꿈을 꿔. 난 한 번 더 사랑이 마법에 걸린 남자가 되는 꿈을 꿔. 단지 한 번만 더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 단지 한 번만 더 사랑에 콩깍지가 쓰이고 싶어. 무덤가에 놓인 하얀 국화꽃잎은 흩어지는데 아, 하얀 국화꽃은 죽은 자들을 위한 데이지꽃이란 말인가. 바라건대 내 미망인이 나를 애도해 주길. 그녀의 남편을 땅에 묻을 때 말이야. 남편을 위해 눈물 한 방울 정도는 그녀가 흘려주기를. 물론 양파 따위는 필요가 없어야겠지만. 그녀가 두 번째 남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 경우 물론 내 체형을 닮은 두 번째 남편이기를.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남편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내 부츠를 신을 수도 있고 내 슬리퍼를 신을 수도 있고 내 옷도 입을 수 있을 테니까. 좋아, 그는 내 와인을 마셔도 돼. 내 아내를 사랑해도 돼. 좋아, 그는 내 파이프에 내 담배를 재워 피워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결탄코 해서는 안 돼. 그는 절대로 내 고양이를 걷어차서는 안 돼. 그것만은 절대로. 내 몸은 티끌도 안 남고 내 삶의 원한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만일 그가 내 고양이를 걷어찼다간 난 원혼이 되어 밤이고 낮이고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힐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 이제 여기에 죽은 잎새 하나가 떨어졌고 여기서 내 유언도 그 끝에 이르렀어. 사람들은 내 무덤에 표시를 남기겠지. 매당 절차는 합당하게 마무리되었음. 난 어떤 악감정도 없이 삶을 끝냈어. 이제 더 이상 치통으로 고생할 일도 없을 거야. 이제 난 누구라도 머물 수밖에 없는 보금자리에 가 있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예, 조르주 브라상스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구상에 인간보다는 고양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유언에 고양이가 등장해 좀 엉뚱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조르주 브라상스이겠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시와 시인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조르주 브라상스는 프랑스의 충실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고요. 내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이런 작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런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